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어저께 저도 XRP 코인 예전에 이제 400원 초반, 403원에 들어갔던 거를 일부는 어저께 상황 봐서 일부 익절을 하고 또 이제 단타로 또 다시 할까 이제 생각 중인데, 뭐 제가 100% XRP 코인에 관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전문 트레이더도 아니고 장투 물량이 90% 이상이고, 뭐 나머지 소소하게 그냥 조금씩만 그냥 수익 실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기회가 올 때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자,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잡설이었고, 자,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지금 불안한 장세에 한 영향을 줬던 게 셀시우스라는 아마 플랫폼을 아실 거예요. 대출과, 그러니까 랜딩 서비스와 이제 디파이하고 관련한, 어떻게 보면 네임드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넥소라는 어떤 그 플랫폼이 개입이 돼 있었고, 시티뱅크를 앞세워서 인수합병 하겠다는 견해가 나왔었는데, 오늘 새벽에 진짜 황당한 어떤 그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거기 골드만삭스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영상 중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XRP가 이제 급작스럽게 급등을 해버렸어요. 아마 단타를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대부분 분들이 털리셨지 않았을까, 저 이제 생각이 됐어요.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근데 리플 CEO가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 미국을 떠날 것, 뭐 아니면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 이제 리플사가 하는 일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학습이 어느 정도 안 되신 분들은, 와, 패소하면 이 코인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패소하면 미국 떠날 거, 여기에 이제 겁먹으실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 거며, 향후에 전 세계 CBDC와 무슨 관련이 있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XRP는 투자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서 기분이 조금이라도 아마 좋으실 거예요. 다른 코인들보다 그렇게 안 올라간 코인이. 근데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이 코인은 장투하기 상당히 힘든 코인이라는 거,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고, 뭐 지금 465원보다는 올라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단타를 하시다가 특히나 이제 XRP 말고도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털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비웃자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시장 심리 상태를, 이때쯤에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많이 봤었나요? 자, 뭐 암호화폐 겨울이 온다라부터 끝났다, 뭐 금리 인상,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서 향후에 뭐 불장은 안 올 거고 2, 3년간 하락장이 올 거다, 상승장은 2024년이나 돼야 도래할 거다, 이런 얘기 뉴스들을 되게 많이 보셨죠. 자, 그리고 나서 급작스럽게 코인 가격을 또 올려놨어요. 참 이게 누굴 탓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뉴스를 보실 때 항상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필터링해서 걸러야 할 뉴스들은 많이 그런 거를 많이 필터링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때 뭐 더 폭락할 거라고 얘기해서 그 의견을 듣고 털려 나가신 분은 있겠지만, 그것도 또한 본인들의 어떤 선택이죠. 그 유튜버를 탓할 필요는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지금 단타로 지금 현재 일부 물량은 XRP에 임해서 소소하게 지금 수익을 걸고 있고, 그리고 인컴샤크가 이제 주식시장에 대비해서 이제 한 가지 견해를 피는데, 일단 토요일날 오전에 마감이 되죠. 토요일날 새벽에 주식시장이 마감이 돼요. 이건 S&P 500 지수인데, 이 사람이 바라보는 11월 달까지의 장세를 그냥 여기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많이 추종하고 의지하고 견해를 바라보긴 하지만, 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떨어진다. 이게 뭐 8월 전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분명히 향후에
CPI나 이런 게 또 지표가 나올 거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또 시장이 흔들릴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7월 말에 딱 요 타이밍이죠. 요 타이밍 정도 되면 뭔가가 지금 결정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뭐 자이언트 스텝한다 이러면 또 시장이 출렁일 거고 예. 뭐 하여튼 요런 거를 대비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올 하반기까지 뭐 폭락이 올 거다 상승은 전혀 안 올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애저녁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했었을 때 지금 익절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반기 장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인컴샤크 같은 경우는 견제를 하고 있고 본인은 하반기 상황을 봐서 자 몽땅 다 정리할 거라고 이제 견해를 폈거든요. 그게 뭐 10월이 될지 11월 달이 될지 12월까지 될지 그거는 뭐 추후에 봐야지 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크립토 트위터들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가게를 계속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락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당신은 사람들이 좋은 녹색주에 자 그린 컬러에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바닥에 다시 팔고 마구간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죠. 저는 이제 댓글 보면 알거든요. 댓글 보면 하락할 거다, 뭐 ETF는 승인 안 날 거다. 승인 안 날 확률이 높죠. 근데 승인 안 날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뭐 폭락이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미 그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승인 안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견해가 더 많아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저점에서 털리신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경향이 상당히 높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숏을 잡았는데 본인들이 그러면 또 이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장세가 오면 여기서 찔끔 더 상승을 하면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다시 하락이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락하면 겁먹어서 또 팔고 그럼 또 올라가고 이게 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자 지금 요 근래 며칠간에 있었던 일이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아마 그런 거일 거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하고 비트와이즈 및 그레이스케일의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스팟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현물 ETF 승인 희망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코인데스크에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 기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찍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GBTC 이것만 이제 7월 6일만 바라보는데 6월 29일 날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가 있어요. ETP가 있어요. 이게 현물이거든요. 이게 이 업계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나 봐요. 그래서 6월 29일 날 이게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면 당연히 GBTC 같은 경우도 안 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기사를 제가 이제 보다가 여기 한 가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물 비트코인 거래소 또는 여러 현물 비트코인 거래소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범위에 들어갈 때까지 증권거래위원회는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이파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명확하게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코인에 관해서 그러면 채굴 코인에 관해서 상품하고 관련되어 있는 코인에 관해서는 내가 관여할게. 증권으로 치부된 코인에 관해서는 게리 건슬러를 필두로 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게, 정리할게.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TF 승인이 안 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현물 ETF 승인을 받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자, 스팟 ETF는 상품인데 상품을 어떻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현물 ETF로 승인을 내주냐는 거죠. 자, CFTC가 결국에는 스팟 ETF에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의원이 상원 의원 두 분이 나서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일정 부분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져갈 거다. 그래서 양분해서 나눠질 거다. 그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승인되면 좋지만 기대도 안 해요. 예, 기대도 안 하고 있고 어쨌건 CFTC를 통해서 채굴코인과 관련된 코인들은 모두 다 아마 상품으로 승인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포스로 전향되면서 어느 쪽으로 갈까? G캐시는 향후에 이제 2에서 3년 동안 포스로 진행될 텐데 그 코인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어디로 진행될까? 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택 홀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네임드 있는 사람은 아닌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 제가 이제 트윗을 보다가 어쨌든 누군가한테도 다 보고 배울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1년이 안 된 사람이든 아니면 저보다 코인 시장에 엄청 일찍 들어온 사람이거든 다 누구나한테 다 보고 배울 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을 닷컴 기술 주식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닷컴 버블이다.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많이 했었죠. 이제 폭락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국내 기자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기사 쓴 거를 아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겠지만 댓글을 보면 과간도 아니에요. 별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진짜. 근데 대부분 90% 이상이 다 부정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코인 가격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물려서 수익 나서 어느 정도 구간이 오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줄 사람들이에요. 대중은 가격을 추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은 큰 부채 사이클의 끝이다. 국가 부채에 대한 글이 벽에 붙어 있고 세계는 새로운 가치 저장소가 필요로 한다. 명목화폐, IMF, BIS하고 관련돼 있는 전 세계 모든 통화 시스템은 지금 엄청 취약하다라는 어떤 그 이해력이 있는 거죠. 코인 투자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력이 있어야 왜 코인 투자하는지 어떤 인지가 되거든요. 그냥 가격만 추종하다 보면 이게 비트코인이 뭐야 이게 비트코인이 어떻게 기축통화가 된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 근데 그런 면밀하게 그런 걸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달러는 어떻게 되고 위엔화는 어떤가. 자, 그럼 엔화는 어떤가. 유로화는 어떤가. 그들의 부채의 끝은 어딘가. 이해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15년 동안 정고점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다. 우리는 터보를 달리고 있을 거다. 자, 생각보다 아마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 끈을 꽉 매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단단히 멘탈을 관리하세요. 네, 놓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BTC Fuel 인컴샤크하고 이제 거의 비등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요 패턴이 있죠. 요 패턴을 보고 이게 인버트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거꾸로 놓은 거거든요. 요 부분이 바닥 지점이었어요. 얼마 전에 17,500달러 언저리까지 떨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 약반등을 했죠. 21,000달러 때까지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구간이 요 정도 구간이 될 거다. 여기 봉우리를 찍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이 있고 미온적인 조정과 하반기까지 강력한 상승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BTC FL도 비슷한 견해를 지금 피고 있어요. 예, 저는 인컴샤크나 BTC FL이 뭐 단기적으로 맞춘다 못 맞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견해와 제가 말씀드리는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의 일시적인 봉합과 그리고 중간선거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연이어져서 자 하반기 상승세를 전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어느 순간이 됐건 뭐 원숭이 두 창이라던가 또다시 코로나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해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봉쇄를 한다면 또다시 금융시장은 엄청나게 패닉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 전에 우리는 익절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인컴샤크가 이제 한마디 남기던데 본인은 더 이상은 매수를 안 할 거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바이존이 여기라고 이미 언급을 여러 번 했었고 이제는 그냥 셀존만 바라볼 거야. 그래서 32,000달러가 높이 34,000달러를 뚫지 않는 지점에서 본인은 익절할 거라는 얘기를 해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인 게 어디까지냐면 4만 달러까지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정고점은 못 갈 거예요.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차티스 얘기들은 그래요. 다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보자면. 그래서 야, 정고점 못 간다고? 말도 안 돼. 라고 보실 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여기서 정고점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에 관해서인데 넷플릭스도 이제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매집 단계 엄청나게 폭락을 해. 단기적으로 알트코인 못지않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게 원숭이 두 창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봉쇄령의 해제가 아니라 다시 동절기가 됐던 내년 어느 뭐 1월달 시점이 됐건 2월달 시점이 됐건 만약에 다시 봉쇄령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넷플릭스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게임 뭐 관련 주들이라던가 뭐 요런 것들, 요런 쿠팡이라던가 요런 주식들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 다시 기사회생에서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코인이라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굵직굵직한 것만 이제 웬만하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네임드 거래소에 상장시키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워낙 장세도 안 좋고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나지 않으면 상장을 안 시켜줘요. 근데 6월 27일 날부로 CTC 코인 상장한다, 시켜준다 이런 얘기가 있다. USDT 마켓에. 하여튼 뭐 축하할 일이고 검증이 끝났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매도하고 떠나신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어쨌건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반증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자 이게 주말 장세 마감이거든요. 오일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3%가 올라서 3달러 27센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110달러는 뚫지 못했지만 어쨌건 올라가고 있는 현재 형국이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자 2.68%, 3.34%, 3.06% 상승하면서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월가에서 나오는 모든 시그널과 반대로 하면 하여튼 시장은 항상 수익이 나네요. 반대로 했을 때. 얼마 전까지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왔나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전에 뉴스들을 한번 뒤져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나. 다 개미 떨구기 그런 작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셀시우스 네트워크가 파산을 대비해서 자 그리고 어드바이저 전문인을 고용할 거다 요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가 여기 개입이 돼 있다. 골드만삭스가 망해가는 크립토 산업의 딥바이하고 랜딩 서비스하고 관련돼 있는 대표적인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과연 뭘까요? 어떤 게 진실일까요? 진짜 크립토 겨울이 올 거를 대비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가오는 뭔가 전체적인 산업의 패러다임의 구조 변화에 관해서 골드만삭스는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메사리에서 그 리서치 조사를 했는데 헤지펀드들한테 여기 보면은 자 포트폴리오를 조사를 했는데 폴카닷이 1위에 나왔어요. 29. 그리고 오아시스가 24. 그리고 너보스가 23. DYDX가 22. 그리고 니어가 19. 아발란체가 18. 미나가 18. 그리고 파일코인이 18. 중간 정도. 여기까지만 스택스가 뭐 14로 자 어쨌건 폴카닷이 1위였다. 이것만 그냥 인지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로헤치가 오랜만에 이제 차트를 하나 올렸는데 베어마켓을 탈출했다. 지금 현재 스탁도 베어마켓을 탈출했다. 뭐 요런 얘기 그래서 뭐 말도 안 된다 또다시 하락할 거다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인데 어차피 털렸어요. 어차피 털린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코인데스크에서 자 골드만삭스가 자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여기 보면 셀시우스를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적대적 M&A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을 끌어 모았다. 2 빌리언만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인수합병을 논의한다. 지금 아마 셀시우스 말고도 지금 현재의 미온적인 어떤 단기적인 크립토 겨울에서 막 흔들리는 진짜 괜찮은 기업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뱅크 이런 데가 노리고 있겠죠. 바이낸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라든가 제민이라든가 이런 데가 괜찮은데 흔들흔들거리는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뒷구녕에서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만약에 사라질 산업이고 아니라고 판단하면 골드만삭스가 끼어들 일이 없겠죠. 향후에도 취약할까? 제가 여기 물음표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다시 어느 시점이 되면 인수합병이 된다, 잘 굴러간다,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게 아마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겠죠. 이거는 그냥 에피타이저로 보시면 되고, 식자재 값 더는 못 버틴다. 빵집, 분식집, 눈물의 폐업. 아마 이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자영업을 제가 비하하거나 앞으로 안 좋을 거다. 부정적인 견해를 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래요. 예. 식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준하게 이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판매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메커니즘 자체가. 그럼 당연히 소비는 위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 그러니까 수익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나요? 연봉 협상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연봉이 늘어났나요? 세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여기 포함이 될 거예요. 제조업이 됐건 뭐가 됐건 인건비는 또 더 몇백 원? 1800원인가? 시급을 거기까지 올려놓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미 그것도 결정된 것 같은데 거기다가 윤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카드를 꺼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300억 이상은 최고 세율 해가지고 25%에서 22%인가 3% 인하를 해줬고, 자 300억 이상 나오는 법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최저 세율을 원래 2억 원 이하였거든요. 근데 5억 원 이하로 약간 상향해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 법인 말고 개인 사업자들은 앞으로 영업을 영위하기가 상당히 아마 힘들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법인 사업자, 그러니까 웬만한 중국 규모 이상 되는 기업들만 조금 살아남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루안스크 사실상 점령한 듯 우크라이나군 요충지 철수 결단. 이 뉴스 하나만 보고 그냥 현재의 어떤 봉합이 다가온다 그런 거를 추측하기에는 좀 속단하게 좀 이르긴 하지만 어쨌건 여름의 중심으로 가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돈바스 장악 목표에 진일보 일부 러시아 승기 잡았다 진단도. 이제 우크라이나 결정만 남은 거죠. 이거를 용인해주냐 용인 안 해주냐. 근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왜냐면 가스관을 잠궈버린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다만 EU에 가입을 시켜줄게 요런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미국 총기 규제 법안 하원 통과, 바이든 사명만 남아. 안 된다 했었던 이런 게 결국에는 승인이 됐어요. 여기 보면 이로써 미국의 총기 안전 관련 규제는 약 30년간의 교착을 깨고 법제화될 전망이다. 30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었던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총기 규제한다고 해서 대중한테 총기를 전부 다 뺏는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조여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조금씩. 근데 결국에 2030년까지 큰 프레임을 보면 대중이 총기 소유를 못하게 될 거예요. 아마 공권력의 강화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거든요. 자, 어쨌건 그래요. 대중한테 좋은 건 아니고 어쨌건 전 세계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상으로 아주 조금씩 느끼지 못할 만큼 계속 가고 있는 건 맞다는 거.
그리고 개인의 뭐 어떤 개인의 정보는 전부 다 빅데이터화 돼가지고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고 그 다국적 기업에 들어간 정보를 이용해서 세계 정부는 그들의 뭔가 뭐 통제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뭐 뭔가를 하겠죠. 전 세계 뭐 단일 패권, 단일 정부라든가 단일 통화라든가 그게 사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XRP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XRP 가격이 시원하게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털릴 만큼 털리면 그때 가서 이제 올리겠죠. 그때까지 잘 들고 있는 사람이 결정적인 승리자가 될 거고.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뚜렷한 방향성을 제가 말씀은 못 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 판단은 언제나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더 면밀하게 뭐 이것저것 정보 찾아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